많은 분들이 불륜 정도면 경고나 근신 정도 받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파면이나 해임까지 갈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간인에게는 사생활 영역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군인에게는 왜 파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뉴스 다들 기억하시죠? 이후 많은 분들이 이제 불륜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직업 군인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5년 성실히 복무하고 46회 표창을 받은 소령도 불륜 하나로 직업을 잃었습니다. 민간인에게는 사생활 영역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군인에게는 왜 파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군인 불륜이 왜 이토록 무섭게 다뤄지는지,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이란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것을 말하는데, 이제 민간인은 간통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기혼자라면 그 배우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고, 본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한 군인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군인은 법적으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불륜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법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을 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 불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군인의 불륜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륜 정도면 경고나 근신 정도 받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파면이나 해임까지 갈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불륜에 대한 법령상 징계 양정 기준을 보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이나 정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고의의 판단입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실수였다, 순간적인 잘못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불륜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여러 번이면 당연히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불륜 사건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불륜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륜의 정도와 기간입니다. 성관계까지 가졌는지, 아니면 약간의 스킨십 정도만 있었는지, 단순히 썸만 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한두 번 정도 만났던 것인지, 아니면 1년 이상 지속된 것인지도 비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에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불륜 상대방과 장소입니다. 부대 내에서 근무 시간에 다른 동료 군인이나 군무원과 불륜을 저질렀는지, 영 외에서 민간인과 그런 것인지가 고려됩니다. 군인 불륜 사건은 상대방이 같은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조직 내 기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가중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평정권을 행사하는 부하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면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부대 내에서 근무 시간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의 유부남 소령이 자신이 통솔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군 하사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소령은 하사에 대한 1차 평정권을 가진 상급자였습니다. 회식 후 신체 접촉을 시작으로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됐고, 나중에 하사의 남자친구가 이를 알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이 소령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령은 15년간 성실히 복무했고 46회나 표창을 받았으며 배우자도 이 소령의 선처를 탄원을 했습니다. 1심 행정법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상급자의 지위가 전혀 연계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 기간 동안 관계가 지속됐으며 회식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부하와 신체 접촉을 시작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선처 탄원서입니다. 불륜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봐서 징계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선처를 원한다고 하면 징계위원회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징계 대상자를 세게 처벌하면 참고 용서하며 가정을 지키려는 배우자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진심 어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반성문은 징계위원들이 진짜 반성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잘못했다면서 반성문 하나 제대로 안 써내 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탄원서는 배우자 탄원서 외에도 해당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직속 지휘관의 탄원서도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30일 이내에 항고를 해야 합니다. 항고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 즉 불륜의 정도와 기간, 상대방과 장소, 배우자의 선처 탄원 등을 중심으로 잘 대응해야 징계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했는데도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구제가 안 됐다면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군인이 불륜 후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중징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서 경징계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륜 사건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유형 중 하나입니다. 파면이나 해임은 단순히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직업을 잃는 것이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륜으로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